아, 처음부터 그냥 다 말하는데. 저희가 그 1학년 독일어 성적으로 장학생으로 2명이 뽑혀가지고 주한 독일 문화원이 연계된 파시의 일환으로 그 전 세계 90명이 17개국 국가들에서 와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곳인데 저희가 그 한국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12명의 학생이 총 뽑혀서 한국을 대표하여 가게 된 캠프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수업을 받고 어디에 머물렀나요? 괴테 인스티투트에서 수업을 주관했고요. 수업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활동을 다 주한 독일 문화원 괴테 인스티투트에서 주관을 했고, 숙소는 지역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까 이 친구가 12명이 갔다고 했는데 6명은 고슬라라는 지역으로 가고 6명은 베네딕트 버이언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베네딕트 버이언에 갔고, 베네딕트 버이언에 클로스터라고 역사 유적지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원래 교회인데 거기 기숙사도 있어서 거기에 적을 두고 거기서 자고 먹고 수업 듣고 활동할 땐 밖에 나가기도 했지만 그렇게 지냈어요. 저도 고슬라에서만 주로 머물렀고 거기에서 기숙사 같이 숙소 같은 곳도 따로 있고 거기에 뭐 수업이나 활동할 수 있는 곳도 다 크게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로 지내고 활동하고 했습니다. 수업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수업 내용은 일단 궁극적인 목적은 독일어 자격증 준비를 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주 월요일에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자격증 시험을 공짜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원래는 거의 30-40만 원 상당의 자격증인데, 그래서 수업은 보통 그 자격증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독일 관련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거나 하는 식으로 독일어 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어디서 오신 선생님들이 독일어로만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냥 수업 내용 자체는 엄청 특별한 게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저희 지역은 그냥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일어 수업이랑 크게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진짜 3주간의 모든 활동이 다 진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경험이었고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3주였는데 그 중에서도 랜더아벤트라고 17개국 나라에서 장학생들이 뽑혀서 왔으니까 각 자기의 나라를 소개하는, 물론 독일어로 소개하는 그런 프로젝트형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나라의 문화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고 또 한국을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K-팝을 다른 나라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K-팝도 알리고 춤도 추고 그 한국 학생들과 프로젝트도 준비하면서 되게 인상 깊은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번째 주 토요일인가에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는 소풍을 나갔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근데 첫 번째 주에는 미넨을 갔고 2번째 주에는 오스트리아에 갔어요. 왜냐면 저희 베네딕트 버이언 지역 자체가 독일 남부에 미넨 바로 옆에 있는 데여서 오스트리아랑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 가서 산도 보고 거기서 쇼핑도 하고 자유시간도 주시고 했는데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 모든 활동이 독일 국내에서만 국한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다른 나라도 간다니까 되게 쉽게. 네. 독일어로 대화를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 사람들이랑 별로 안 친해서 거기서 한국어도 거의 안 쓰고 최대한 전 독일어로 많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캠프 자체가 그냥 독일어 실력을 늘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독일어로 계속 말하려는 모습, 영어로 대화하는 경우도 많은데 말이 안 통하거나 아니면 독일어 잘 못하거나 그러면은 저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독일어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해서 뭐 선생님들이 네가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를 받고 독일에 왔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려는 모습이, 그런 태도가 좋았다 뭐 이런 말을 남겨주시기도 했고, 네, 그랬어요. 저도 독일어 룸메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그 독일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여서 그 친구한테는 일부러 저한테 독일어로 말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계속 독일어로 대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캠프가 독일어를 다들 배우러 온 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와서 잘 못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독일어로 말이 안 통하면 영어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있었던 반이 대부분 거의 벨기에에서 온 친구들이 7명이고 프랑스 1명, 이탈리아 3명 등 유럽 친구들이 되게 많은 반에 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영어보다 독일어가 말하기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더 반 친구들이랑은 독일어로 더 잘 말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독일어를 배우러 온 캠프인 만큼 최대한 독일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런 친구들이랑은 독일어로 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교과서와 달리 독일 친구들이 자주 쓰는 말이나 슬랭 같은 게 있었나요?
저는 그 한국에서 배웠던 그 알조의 쓰임을 되게 독일 가서 많이 제대로 체험하고 온 것 같은데, 그게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게 상황마다 쓰이는 뉘앙스도 다르고 되게 그러니까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말이라 정확히 정의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독일 가서 직접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 듣고 여러 친구들이 하는 말로 직접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쓰여야 되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알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이제는 정말 자주 쓰는 말이 되었을 만큼 그 단어가 제가 독일에서 얻어온 그런 약간 현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 가서 새롭게 뭐 알게 된 표현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알던 대로 썼고, 오히려 애들이 한국어 욕을 말고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한국어 욕을 쓰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식은 어떤 걸 먹어보셨나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일단은 급식 같은 거는 맨날 빵 나오고 햄 나오고 가끔 피자 같은 거 나오고 스파게티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한국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그런 느낌? 사실 공짜로 진행되는 캠프이기도 하고 급식 자체가 뭐 엄청나게 화려한 음식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맛이 없어서 엄청 힘들었고, 엄청 많이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는 길에 공항에서 슈니첼 그거 먹어보고, 근데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냥 저도 학교 급식은 아무래도 뭐 빵이나 잼 이런 거 나오고 가끔 커리부어스트 같은 소세지 같은 것도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 급식에 비교하면은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내에서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은 되너 같은 시내에서 사 먹는 음식 같은 거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을 방문해 보셨나요? 독일에서 여행을 많이 갔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여행이다기보다는 네네. 공부를 하러 간 곳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그냥 학교 생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 약간 현장 체험학습 느낌으로 소풍을 가기는 했는데, 그것도 시내에서 자유시간이 3-4시간 정도 주어지고 그 시간 안에 살 수 있는 거 사고 자유롭게 살아 해서, 사실 여행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그런 시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카셀이나 아니면 볼스브루크 같은 약간 시내를 조금 가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주된 목적은 거기 있는 친구들과 친해지고 독일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 그 학교 기숙사 그 시설에 훨씬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베네딕트 버이언에 있을 때는 거기가 알프스 산맥이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베네딕트 버이언이. 그래서 되게 경치도 예쁘고 근처에 막 산 이런 등산할 수 있는 코스도 있고 해요. 그래서 거기 등산도 자주 갔고, 근처에는 연못도 보고, 거기서 뭐 늪지대에서 뗏목 같은 것도 타보고 하고, 베네딕트 버이언 밖에 나갔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뮌헨을 갔는데, 그때는 뮌헨 대학교에 가서 뮌헨 대학교 한번 쭉 둘러보고, 거기 뮌헨 대학교에 지금 현재 재학 중인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뮌헨 대학교가 어떻게 둘러갔는지, 수업은 어떤지, 여기서 수업을 들으면 독일어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때 엄청 멋있는 교회 같은 것도 봤는데 거기는 이름을 까먹었네요. 오스트리아 갔을 때도 되게 멋있는 거 많이 봤어요. 무슨 산 이름은 모르겠지만 산에 올라가가지고 경치를 보고,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뭐 전시회 같은 거 보고 다시 돌아오고 그랬어요. 혹시 우리나라와 다르다고 느낀 독일 문화가 있나요?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저는 버스도 타봤거든요. 그거 클레턴 그거 가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시내버스에서 사람들이 되게 시끄러운 면도 있는데 뭐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시끄럽고 좀 대화가 자유롭다. 그리고 이건 저희 지역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돗물을 마시래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베네딕트 버이언이가 알프스 산맥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엄청 좋은 물이라고, 정수기 자체가 그냥 그 시설이 없고 수돗물을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벌레가 되게 많았거든요. 학교 급식 시간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빵 위에 벌레 붙어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잼을 발라 먹으려고 잼통을 열었는데 그 벌집을 거기다 쑤셔 쳐박았나, 꿀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잼통에서. 그래서 먹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게 같은 데 가도 어떤 사람이 그냥 빵 쫙 깔아놓고 이렇게 빵을 파는데, 거기 위에 벌레가 앉았다가 날아가도 사람들이 지금 신경 안 쓰고 사고, 파는 사람도 신경 안 쓰고 팔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사하는 것도 저희는 잘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진짜 친한 사람 좀 하고, 조금 어색하면 인사 안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냥 복도에서 잘 모르는 사이여도 눈 마주치면 한번 인사하고, 그건 어색하면서도 되게 좋았고 그랬어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수기가 있기는 했는데 수돗물을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받아 먹어라 해가지고 저도 숙소에 있는 수돗물 많이 받아서 그냥 먹었었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 먹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독일이 벌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시내에서 밥을 먹다 보면 벌이 3-4마리는 기본적으로 밥에 모여들 정도로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서로 모르는 사이여도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좀 더 친해지기 쉬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네. 네, 이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세요. 2분 나왔어요. 이건 따로 찍어서 편집하도록 할까요? 아니요, 다들 즉석에서 했어요. 31기 대상인 걸로 할까요? 사실이요? 저부터 할게요. Okay. Hallo, ich bin Namu. Ich bin ja auch in der deutschen Abteilung. Und ja, ich wurde der Jahresbester letztes Jahr und ich habe ja, die Chance bekommen, am JUKU, einem deutschen Jugendsprachkurs teilzunehmen. Und dort bin ich ungefähr 3 Wochen geblieben und dort habe ich viel gelernt und viel erlebt und das war ja eine der besten Erfahrungen in meinem Leben und ich empfehle euch sehr. Ja, das ist ein